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서 그걸 적용해 잘 됐는데 이제 B나 C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 이제 아이디어를 정부 부처 내에서 또 공유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펼쳐질 겁니다. 그 외국에서 정말 대한민국을 부러워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야. 지금 오늘 또 국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게 요거 2차 특검. 네. 기존 수사 대상에다가 내란 그리고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 플러스 요거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비상계엄 동조, 후속 조치 지시 등 기존 특검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사건. 네. 그게 이제 지방자치 이 단체들이 그 비상회의를 소집하면서 이제 그 민관 군 이렇게 합동회의를 소집한 데들이 꽤 있고 실제 군인들이 들어간 군 단위도 있고 막 있기 때문에 그들이 쓱 그냥 묻어서 영월군청 건은 이제 나왔고요. 저거에 화면에 CCTV가 다른 데도 이제 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제보되어 있는 그런 군 단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제 다 넣어서 과연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사전에 어디까지 알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봐야 되는 거죠. 네,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170일이니까는 여름까지 네, 쭉 6달 동안. 네, 좀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게 언론에서 보도를 잘 안 하는데 저 지난 무안공항 제주항공기 참사 같은 경우에 여태까지 국토부에서 이제 그 공구리 쳐가지고 결국은 분석. 참화로 대규모 참화로 이어졌는데 그거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하는 항철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부 소속이야. 그럼 좀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안 건드리는 거야. 유족들이 계속 농성하면서 항의하셨거든요. 그거를 오늘 받아들여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하고 독립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유족들에게 정보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가지고 법안이 오늘 공표가 됐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유족들 뭐 대규모 참사 유족들한테 괜히 그냥 생색만 내는 게 아니라 다 원하는 대로 지금 바꿔주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여기서 얘기를 안 하면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네. 정말 이 대통령 청와대 뉴스가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왜냐면 이상우 기자님도 그 무안에서 발생한 항공사고 때문에 둔덕이 영향을 분명히 끼쳤을 건데 어느 언론에서도 다루질 않다 보니까 이걸 먼저 말씀하시기가 취재차 간 것도 아니어서 빨리 이게 뭔가 규명이 되어서 이야기를 더 하고 조금 더 밝혀낼 수 있는 스피커로서 역할을 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렇죠. 우리 유족들이 예, 계속 또 제보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하튼 조금이라도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대통령령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27호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어떤 내용이냐면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네, 이거 모르셨죠? 몰랐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이제 AI랑 그 뭐 피지컬 AI 뭐 로봇 때문에 이제 점점 우리 노동으로부터 우리가 배제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축적된 국가 자산 가지고 이제 기본소득이라든가 기본사회가 고양이 돼야 될 텐데 이거를 미리 알고 대통령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공약해서 기본사회 위원회가 드디어 출범하게 됐다. 기본소득보다 이제 훨씬 확대된 개념이고요. 그렇죠. 기본소득은 일각에서 이제 왜곡해서 비판하는 게 있거든요. 퍼주기다 막 포퓰리즘. 포퓰리즘이다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 전반을 다루는 거고 그 대가들이 많이 유명한 분들이 있으시죠 실제로. 그리고 시범적으로 실행해 보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고 제가 알기로는 이 기본사회에 관련된 어떤 그 케이스들 각 지역에 있는 게 250개 이상이 모범 케이스들이 그 수집돼서 다 그 파일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서 그걸 적용해 잘 됐는데 이제 B나 C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 이제 아이디어를 각 정부 부처 내에서 또 공유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펼쳐질 겁니다. 그 외국에서 정말 대한민국을 부러워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야. 대통령 스타일이 네. 처음의 시작은 먹사니즘에서 더 발전하여 잔산이즘으로, 잔산이즘으로 바뀐 것처럼 기본소득에서 기본사회. 사회로 항상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그 과정을 전부 다 국민들에게 오픈해서
이렇게 공론화하고 알리는, 그러니까 전부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게 권력을 국민에게 다시 나눠주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준비된 대통령이 없었으면 아마 뭐 어떻게 할 뻔했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많은 공약 가운데에서 기본사회 이미 케이스화돼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보나마나 전국 각지에 나오는 공약 중에 기존 이제 시범 케이스로 적용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여가부에다가 생리대 얘기를 했는데 바가지식으로 좀 맞습니다. 그만하시고 필요한 최저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가지고 아예 그 위탁 생산을 해가지고 네. 무상 공급하는 것도 검토 한번 해보세요. 생리용품 지원 신청 간편 혜택 증가. 자, 이게 지금 뭐 해명이 왜 우리가 외국보다 비싸냐? 어? 독과점이라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고급이라 그래요. 그랬대. 그러면 안 고급이어도 좋으니까 그러면 나라에서 만들어. 이렇게 지시를 한 사항이고요. 네. 그리고 국세청에 좀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국세청도 너무 소심하게 그러지 말고 예. 지금 얼마 밀렸어요? 세외 수입 밀린 금액이 얼마예요? 세외 수입은 대통령 얼굴 보세요. 째려보잖아. 예? 매년 한 25조 정도 수납이 누적된 게 얼마냐고? 누적된 게 국세는 130조고요. 130조를 지금 예, 예. 밀려서 못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예. 해외 수입은 더 많을 건데 예. 세외 수입은 그렇잖아도 정부 좀 협조를 하고 대충 지금 세외 수입은 매년 250조 정도 내가 지출가 말하는 되는데 건 그중에 누적된 25조 정도. 누적된 체납 세외 수입이 얼마냐고 묻잖아요. 매년이 아니고 누적된 게 내가 한 2, 300조 될 거예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알아보세요. 네네, 그거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냥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 국세청장이 왜 저 가장 기본적인 걸 몰라? 증세하는 사람이. 응? 그래가지고 지금 그 증세 보조원들 계속 뽑고 있잖아요. 수백 명. 네. 수천 명 뽑으라는 거야. 1,000명으로 뽑으라고 말씀하셨죠. 응? 38기동대인가 뭐 있었잖아요. 네. 방송에서 하는 그러니까. 그 이제 옛날 그런- 우리 박원순 시장 때. 예? 옛날 경기도지사 할 때도 계속 특사경이나 뭐 그런 걸 활용해서 계속 했으니까 네. 자기가 했던 게 있으니까. 책임 안 지면 죽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되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업무 보고가 사실 정부 이제 1단계 업무 보고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3시간이 지속됐는데 다음에 있을 제2차 업무 보고 때 6개월쯤 뒤에 그때는 제대로 지정 안 돼 있거나 제대로 계획이 안 서 있으면 인사조치하겠다 그랬어 대통령이. 자르겠다 그랬어. 그런 얘기를 국무위원들 앞에 놓고 책임지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대통령 성격이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3시간씩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생리대 문제도 그렇고 세금 밀린 문제도 그렇고 이제 지시사항을 이미 했던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계속 확인하니까 이게 이 누적된 지시사항이 그걸 계속 또 확인하니까 이제 국무회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 이제 국민들이 다 보시겠지만 저렇게 계속 체크를 하고 나 닭다리라고 그럴 뻔했었지. 아니 그런 말 생각도 안 했어요 저. 네, 계속 체크하고 계속 점검하고 제지시하시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어? 일각에서 너무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는 비판들이 있어요. 언론에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심플할 것 같아요. 그동안 몇 년 동안 벌써 3년여 동안에 일이 안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고 사실은 대통령님 입장에서 큰 것만 국가 어떤 그랜드 플랜 이런 걸 구상하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동안 완전히 뭐 국정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걸 다시 이제 끌어올리다 보니까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일종의 어떻게 보면 1단계가 아직 진행 중인 거죠. 맞아요. 네네. 거기까지를 해놔야 이제 그 다음에 또 그랜드한 거 위주로 그러면 이제 디테일하고 격까지 이런 것들은 알아서 돌아갈 수 있는 그까지를 만들어 놓는 지금 그 단계인 거죠. 대통령 생각은 앞으로 6월까지 6개월 더 그러니까 총 한 1년 정도를 이제 OJT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윤석열이 보여준 충성도가 인사에 무조건 반영이 되었던 그 분위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말을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하나하나 다 짚어서 이물 마시면 안 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쨌든 혁명에 가까운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대통령도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지적은 하지만 동시에 신상필벌 중요하니까 반드시 포상해라. 그리고 포상을 좀 더 늘려라. 외교부 장관한테도 이번에 한중 한일 짧은 시간에 다시 준비한 거거든요. 연쇄 순방을.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2주 전에 통보를 했어요. 우리한테. 국빈으로 모시겠다고. 그러니까 일본 가는 거 파악하고 자기들이 선제적으로 초대하되 국빈으로 융숭하게 하겠다. 근데 2주가 너무 말이 그렇지 너무 짧잖아. 근데 그 와중에 경제 그 비즈니스 포럼까지 확실하게 준비를 한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칭찬하면서 반드시 포상하라.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어젯밤에 SNS에 올린 건데 진짜 이걸 뭐 하도 뭐 메시지가 많이 나와서 자 보시면 국민 주권 정부 2025 국정과제 만족도 역대 최고. 뭐라고요? 2013년 국민 만족도 조사 시행 이후 최대치인 4.77점. 네, 이게 5점 만점이 아니라 7점 만점입니다만 이게 이제 국책기관이거든요. 어디냐면은 여기가 한국행정 네. 연구원. 행정연구원 91년에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여기서 계속 해왔어. 박근혜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연속선상에서 이제 비교가 가능하죠. 여기 보면은 7점 만점인데 문통 때가 4.6으로 이제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높았는데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국책기관인데 제가 대충 뭐 이렇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뽑은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 들어가서 전체 자료를 봤어요. 한 200페이지 되는 것 같더라고. 다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논리적 정합성을 갖추려고 되게 애를 썼더라. 네. 근데 청취율 조사 기관이라는 게 이제 언론사마다 또 있잖아요. 라디오에도 다 있고. 근데 지금 대통령 1년도 채 안 됐는데 결과가 역대 최고라고 하니까 앞으로의 남은 4.6년도 기대가 됩니다. 네.